밑줄 친 이 농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고 농법이라는 걸로 봐서 농업 기술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논농사가 특히 한 해를 입는 것은 파종하는 방법을 버리고 오직 이 농법만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고 이후에도 남도에서 시작되어 다른 도가 모두 본받아 이제는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남도,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농법인지 혹시 기억이 날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내기법, 다른 말로는 이항법이라고 부르는 농법입니다.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조선 후기 농업의 발달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조선 후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제는 늘 발전한다. 기술도 늘 발전한다. 잠깐 퇴보한 적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 발전을 한다. 이 도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보다는 후기가 더 발달했겠죠. 자,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걸음 주는 방법이 발달을 해요. 걸음 주는 방법, 이거를 시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비법이 발달이 되면서 쉬는 땅이 줄어들어요. 휴경지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써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음은 왜 주죠? 그쵸. 땅에 그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 농사 한번 짓고 나면 그 영양분이 빠진 상태에서 심어봐야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름도 주고 하는 거예요. 비료도 주고 잘 크라고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 이제 쉬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밭농사에서는 이제 2년 3작이 확대가 되고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논농사죠, 논농사. 자,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제는 벼와 보리를 이모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모작, 이게 무슨 뜻인가요? 1년에, 그렇죠. 두 가지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확량도 증가를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잡초 뽑는 데 드는 노동력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를 모판에다가 키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적은 노동력으로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광작이 유행하였다. 광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넓을 광자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는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기 위해서 재배한다기보다 내다 팔기 위한 작물들도 재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대표적인 상품 작물로는 인삼이나 담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 농민, 부농, 그다음에 가난한 농민, 빈농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제 땅을 이제 뺏긴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소작지를 받지 못한 그런 좀 상황이 어려운 농민들은 도시 또는 광산으로 가서 임금 노동자, 즉 임노동자로 이제 먹고 살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 농법,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된 결과로 적절치 않은 걸 고르면 되는 거죠. 자, 1번, 광작 현상이 나타났나요? 네, 나타났습니다. 2번, 휴경지가 감소했나요? 요거는 조선 후기는 맞는데 이 농법이랑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쵸? 시비법과 관련이 있죠. 시비법은 걸음 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확량이 늘었죠? 그 다음에 4번에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해졌고요. 잡초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광작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경제도 상당히 이제 수능에서 자주 나왔던 파트예요. 키워드 위주로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